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관련 소식이 나온 건 맞습니다. 주행거리가 1300km나 되는 전기차를 출시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아닌 독일발 소식이고요. 뭐 이런 모를 스타트업에서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포르쉐에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포르쉐가 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가는데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랜만에 고찰이 필요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 배터리 소식 전해드렸죠. 이거랑 연결지어서 전기차 차주나 예비 구매자들도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르쉐 소식부터 정리를 하자면 소식 자체만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행거리 1300km짜리 전기차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계획까지 발표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건가 봤더니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소재를 바꿔서 주행거리 1300km가 넘는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겁니다. 이 소재는 뭐다? 실리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배터리 내부를 보면 이렇게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전해질이라고 분리막이 있잖아요. 여기에 음극재 소재에 따라 배터리 성능 같은 게 크게 달라지는데 현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건 흑연 계열 음극재입니다. 가끔 배터리 소재 의존도 자료를 보여드릴 때 흑연 관련 그래프도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흑연 음극재를 쓰면 용량이랑 가격 경쟁력도 좋고 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명도 길고 고속 충전에도 유리합니다. 대중화가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 기업이랑 자동차 제조사들이 눈독 들이기 시작한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왜냐면 얘가 용량이 흑연재 음극재보다 10배나 높아서 주행거리도 크게 높일 수 있고 급속 충전을 위한 설계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가격 경쟁력이랑 수명, 안정성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 게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포르쉐가 작년부터 실리콘 음극 소재 전문 회사인 그룹 14 테크놀로지에 우리 돈으로 134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고 이 회사가 실리콘 비율을 최대 80%까지 사용하는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의 핵심 과제가 팽창 현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충전하고 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해서 이게 폭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리콘 함량 자체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80%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개발 중이란 거죠. 물론 포르쉐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당장 80%까지는 아니겠지만 실리콘 음극재 비율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밀도는 50% 정도 높이고 충전 시간도 훨씬 빨라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포르쉐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얘네는 약간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 징검다리 역할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대중화되느냐에 따라서 음극재 사용 단위도 달라지겠죠. 지금까지 나온 전망을 보면 인조 흑연 시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천연 흑연하고 실리콘 음극재 쪽도 성장은 하지만 인조 흑연 쪽만큼 성장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독 단위로 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 자체가 29억 달러였던 게 5년 만에 1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조 8,500억짜리 시장이 19조 3,600억짜리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장이 포르쉐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현대차도 뛰어들었고요. 현대차는 당장 내년에 나올 신형 전기차부터 실리콘 음극재 비율이 10%로 늘어난 배터리를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1.5배로 늘리고 충전 속도는 20분이나 개선된다고 하는데 평균 500km 정도를 가는 전기차는 700km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란 거고 당장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전기차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70년대, 80년대보다 기술력이 훨씬 좋아져서 개발된 결과물을 현실로 만드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행착오 같은 게 너무 많고 한 1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전기차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너무 도전해야 하는 과제도 많고요.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당장 전고체 배터리만 봐도 어떤가요? 지난번에 관련 영상을 내보내드렸잖아요. 이때 나온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황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1000만원에 달하고 이걸 핵심 소재로 쓰는 전고체 배터리가 꿈에서 현실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황화 리튬을 쓰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덕에 가격도 낮추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이걸 연구 개발 완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LG, SK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으로 기술 이전도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10년 정도 남아있던 양산화를 절반 정도 빨라지도록 한 사례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꽤 많은 분들이 부정하시더라고요. 개발이 끝나고 기술 이전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양산화가 어렵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다, 심지어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인데 찌라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기차 시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신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를 못 봤고, 그리고 그간 수많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고 해놓고 정작 이걸 현실로 만든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당장 자율주행만 봐도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아직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EV9에도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법과 제도조차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사용차는 수소 전기차가 지배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이고, 전기차 배터리도 전기차에 장착이 된 게 아니고, 당장 실리콘 응급제 비율이 높아진 배터리도 내년부터 장착이 된다고 하는데도 영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정보를 수용하는, 그리고 전기차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면 사용화가 어렵다는 건지 금방 된다는 건지 다 제각각이니까 보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일단 하나를 인정하면 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전기차가 편리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다 이겁니다. 대부분 충전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전기차를 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 전기차라는 제품 자체가 내연기관차만큼 안정화된 제품이냐, 이건 아직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2030년이 돼도 전체 판매량이 절반을 못 넘길 거라고 하고, 이것도 진짜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제 재료부터 시작해서 리튬 이온이냐, 인산철이냐, 액체냐, 고체냐, 온갖 전망과 연구 개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만큼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는 거고, 이걸 먼저 해결하는 국가나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라서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대충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정보를 보완해야 할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내지는 그냥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는데 그래도 그냥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고 싶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연구 개발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인 거죠. 그 외에는 사실 사용화 되기 전까지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는 정보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도 이걸 배터리 3사가 언제 상용화하는지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타든 할 거 아니에요. 실리콘 응급제 비율이 많아진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상용화도 빠르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차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도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정이지 확정은 아니라서 한 내년쯤 지켜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 너무 머리 아프게 접근하면 괜히 반값만 사니까 진짜 업계를 공부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정보가 있구나 정도만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 상용화를 볼 때는 대중적인 차보다 오히려 슈퍼카 쪽을 보는 게 전망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을 바라온 것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슈퍼카가 실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예컨대 전기차도 보면 본격적으로 시장의 문을 두드린 건 테슬라의 로드스터라고 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도 잘 안 알려져 있을 때 2008년에 출시된 차인데요. 이 차가 출시되고 얼마 안 있다가 테슬라도 대중적인 전기차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들도 보면 맥라렌 P1이나 포르쉐 918, 라페라리, BMW i8 이런 차들이 한창 성능에 초점을 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라고 해봤자 프리우스 같은 차들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이브리드처럼 생긴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반떼나 포르테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이 있었는데 전혀 대중화를 이끌지 못했고, 지금은 소렌토나 그랜저 같은 차들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는 외관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구분 짓지도 않고 말 그대로 대중적인 차가 됐습니다. 왜 이런 공식이 생기나 생각해봤는데 가장 확실하게 테스트하기 좋은 게 슈퍼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차가 슈퍼카고, 이렇게 되면 문제를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슈퍼카는 소수한테만 팔리는 차들이잖아요. 만약에 신기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을 해야 하는데 대중적인 차라면 리콜부터 대규모로 진행되겠죠. 성능 검증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시판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F1에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사실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나 실리콘 배터리도 스포츠카나 슈퍼카에 들어가는 결과를 보고 전망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실리콘 배터리는 포르쉐나 테슬라 같은 브랜드가 상용화 단계라고 하니까 이미 이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